각 세대마다 꼭 해야 되는 영웅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두 가지는 아시면 좋거든요. 이벤트에 보시면은 주기적으로 영웅 룰렛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이아 서서 키우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무소가금 분들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야 되는 영웅들이고, 세대마다 영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것도 같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영웅을 키울 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이 EPR 모양 5성하고 전용 무기 레벨, 이렇게 두 가지인데, 무소가금은 모든 영웅을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 같은 자원을 계속해서 모으셨다가 필수 영웅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꼭 필수로 키워야 되는 영웅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이 전용 무기하고 스킬 내용하고 그리고 영웅 스탯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각 세대마다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부터 시작을 할게요. 1세대는 아마데우스, 헬가, 살로, 하워드, 제이벨, 이렇게 5명이거든요. 1세대는 특별한 세대이거든요. 왜 특별한 세대냐면은 아마데우스하고 헬가 때문에 그러거든요. 얘네를 보면은 전용 무기가 집결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공성이죠. 근데 얘네 두 명은 보병 영웅이란 말이에요. 근데 2세대부터는 보병 영웅은 수성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 영웅 중에서 공성 전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영웅은 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을 어떻게 얻냐? VIP 가면 VIP 1부터 6까지 찍고 밑에 패키지 구매하면 헬가는 말레브 찍을 수가 있고, VIP 7부터 VIP 12까지 찍고 밑에 패키지 구매하면 아마데우스도 말레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VIP 12 찍는 것만 해도 거의 1,500에서 2천만원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교적 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헬가가 그 대안이고, 돈 자체를 아예 안 쓰시는 무소가금 분들이면 하워드를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왜 공성 영웅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취급을 받냐? 공성은 공격에 특화된 거고 수성은 방어에 특화된 건데, 사실 무소가금 분들은 공성보다도 수성에 투자하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어에 치중해서 키우는 게 맞긴 하지만, 이 게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내가 수성을 키워놔도 누군가 집결을 열어버리면은 못 막아요. 그리고 수성이 쓸 수 있는 곳이 경기장이나 대표적으로 이런 캐슬 있죠. 포탑이나 캐슬 지킬 때 이럴 때 써야 되는데, 무소가금 분들은 집결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성 수성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스킬 중에서 원정 1번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성 수성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막상 수성을 키워놔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보다는 이벤트들에 도움이 되는 공성 쪽에 맞춰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데우스하고 헬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얘들은 다른 영웅들한테는 없는 특수한 스킬들이 있거든요. 부대의 파괴력과 HP가 15%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공격력하고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스킬 내용도 보면 아군 부대의 총 파괴력을 25%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군 부대의 총 공격력을 25% 상승시킵니다. 세 번째는 40% 확률로 아군 전체 부대의 피해를 50% 증가시킵니다. 얘는 완전히 공격이 특화된 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6세대까지 나왔는데 곰에서는 아직도 얘를 쓰거든요. 그렇지만 추후에는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반부 세대들한테는 이 전용 무기하고 스킬로는 이제 버티지 못할 거라서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이 키우는 영웅들 볼 건데,
지금 1세대 남은 게 하우드하고 살로하고 제이빌이죠. 이 살로 같은 경우는 일단 룰렛 영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를 꼭 해야 되고, 전용 무기 보면 수성이죠. 그리고 스킬 내용도 보면 첫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의 총 방어력이 10% 증가하고 총 HP가 15%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길 1으로도 되게 좋아요. 두 번째가 건물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15% 상승하며 건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원을 15% 감소시킵니다. 이거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4성 이상은 무조건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군 부대의 총 파괴력을 25% 상승시킵니다. 이것도 고정적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수로 꼭 키우셔야 되고, 5성은 안 찍더라도 4성은 무조건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워드, 얘는 일단 보병이죠. 그리고 얘는 보라색 영웅이기 때문에 전용 무기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영웅 스탯하고 스킬로만 버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킬도 보면은 아군 부대가 받는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원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버프 퍼센트가 대부분 25%거든요. 근데 얘는 20%죠. 그리고 적군 전체 부대의 총 공격력을 20%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방어 쪽이긴 한데 퍼센트가 낮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보병 영웅을 봐야 돼요. 이 세대가 지금 조이거든요. 근데 얘는 룰렛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때 내가 룰렛 영웅을 키운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굳이 내가 무리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냥 대충 키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리고 제이벨, 얘는 전용 무기죠. 수성이고 파괴력이 들어가죠. 스킬 내용도 보면 첫 번째가 40% 확률로 아군 전체 부대가 받는 피해를 50%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가 아군 부대가 공격할 때 50% 확률로 50%의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세 번째가 전체 아군 부대의 총 파괴력이 25% 증가합니다. 이 세 번째는 고정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일단 확률이죠. 그리고 얘도 다음 세대를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대가 기병이 힐대거든요. 그리고 3세대가 페라예요. 근데 얘는 룰렛 영웅이고 얘는 공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1세대 제이벨로 2세대까지 버텨서 3세대 페라를 교체하냐, 아니면 제이벨을 버리고 힐대를 키워서 3세대 때 페라로 교체하느냐,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힐대 전용 무기도 보면 얘도 일단 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벨하고 전용 무기는 같죠. 근데 제이벨은 아까 파괴력이었는데 얘는 HP죠.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스킬 내용도 얘는 아군 부대 전체의 총 공격력이 15% 증가하고 총 방어력이 10% 증가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아까 살로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방어 쪽이란 말이에요. 방어력하고 HP가 증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성이는 안 쓰더라도 수성에서는 두 개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힐대 같은 경우는 공성에는 15%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에서는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버프가 집결 1으로서는 안 좋죠. 집결 장으로서는 좋은데 집결 1으로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두 번째가 아군 부대 전체가 공격할 때 25% 확률로 200%의 피해를 준다. 스킬 퍼센트는 되게 높죠. 200%면 엄청 센 거거든요. 근데 95%예요. 4번에 한 번꼴로 터지는 건데 이거는 좀 많이 낮죠. 그리고 세 번째가 40% 확률로 아군 전체 부대가 받는 피해를 50% 감소시킵니다. 확률은 높긴 하지만 어쨌든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벨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꼭 힐드를 키울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이벨을 키우되 무리해서 키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총 정리를 하자면은 살로는 무조건 필수고요. 그리고 하우드는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벨도 굳이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2세대죠. 2세대는 보병 조이죠. 얘는 일단 룰렛 영웅이고 수성이란 말이에요. 전용 무기가. 그리고 첫 번째 스킬 보면 아군 부대 전체가 공격 시 20% 확률로
적군이 매턴 40%의 피해를 받는다. 3턴 지속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A고 상대가 B예요. 제가 B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저를 공격했어요. 이게 1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상대를 공격했어요. 상대가 또 저를 공격하였죠. 이게 2턴이고 이런 식으로 턴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 턴마다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20% 확률이긴 한데 주사위를 던져서 20% 확률이 터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40%의 피해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기적인 스킬이라서 이런 턴이 들어간 스킬들은 웬만하면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도 3턴 지속된다. 3턴 동안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아군 전체 무대의 총 공격력이 25% 증가한다. 이건 고정적으로 공격이 들어가죠. 세 번째가 아군 부대 전체의 공격이 50% 확률로 적군이 받는 피해를 50% 증가시킵니다. 일단 확률도 50%면 꽤 높죠. 그리고 피해량도 되게 높죠. 50%나 들어가는 거라서 이 세 개가 지금 공격이 완전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가군 부대들이 곰에서 쓰기에 되게 좋은 영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수로 꼭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힐대죠. 아까 힐대도 얘는 제가 패스한다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궁병이 마린이거든요. 얘는 일단 전용 무기가 공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성이면 웬만하면 키우거든요. 그리고 스킬 내용도 보면 아군의 공격을 도와 40% 확률로 아군 전체 무대의 피해를 50% 증가시킵니다. 확률이긴 하지만 버프 들어가는 퍼센트도 굉장히 높죠. 두 번째는 20% 확률로 목표의 파괴력을 50% 감소시키며 2턴간 지속됩니다. 이거 스킬 자체가 얘도 터지기만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파괴력을 50%나 절반이나 감소시키는 거라서 너무 사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낮고 2턴 동안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제가 싫어하는 유형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확률이 너무 낮고 턴 제한이 있고. 세 번째는 50% 확률로 이번 피해가 50% 증가한다. 얘도 지금 확률도 되게 높고 들어가는 버프 퍼센트도 되게 높죠. 근데 단점이 3개 다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내 전 세대 공병이 살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린은 무조건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대 정리를 하자면 마린은 필수고 힐드는 패스, 조이는 꼭 필수로 키워야 되고, 그러면 이 세대는 어쨌든 2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다이아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덜 합니다. 그리고 이 전용 무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전용 무기도 마린한테 줘야 되냐 조이한테 줘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벤트 같은 거 고려했을 때는 공성 쪽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린한테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3세대 궁병 예거 전용 무기 보면 수성이니까 수성 영웅이죠. 그리고 스킬 첫 번째 내용이 20%의 확률로 아군 전체 부대가 가하는 피해가 40% 증가합니다. 3턴간 지속됩니다. 스킬 내용 보면은 되게 쓰레기죠. 왜냐면은 일단 확률이죠. 20% 되게 너무 낮고 더구나 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공격 시 20%의 확률로 목표의 총 파괴력이 50% 감소합니다. 2턴간 지속됩니다. 이건 아까 마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일단 확률이 너무 낮고, 그리고 스킬이 터지면 되게 좋긴 한데 2턴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안 좋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의 HP를 25%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괜찮죠. 근데 전 세대 궁병이 누구냐? 이 마린이거든요. 이 마린은 전용 무기도 일단 공성이고 스킬 내용도 예거를 뛰어넘죠. 그렇기 때문에 예거는 패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기병은 페라거든요. 일단 얘는 영웅 룰렛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키우셔야 되고, 전용 무기도 공성이고 스킬 내용은 첫 번째가 50% 확률로 적군 전체 부대를 불에 내에 몰아넣어 적군이 받는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확률이긴 한데 일단 퍼센트는 높죠.
두 번째가 전체 아군 부대 공격 시 50%의 확률로 해당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거의 첫 번째하고 일단 내용은 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40% 확률로 아군 전체 부대가 받는 피해가 50% 감소합니다. 일단 셋 다 확률이긴 한데 세 번째는 피해 감소죠. 전 세대 기병은 저는 제2배를 키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얘는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세대 보병은 에릭이죠. 전용 무기 보면 수성이고 스킬도 보면 첫 번째가 적군 전체 부대의 총 공격력을 20% 감소시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좀 퍼센트가 많이 낮죠. 기본적으로 25%가 기본이거든요. 얘는 20%고 두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가 받는 피해를 20% 감소시킵니다. 이것도 고정적으로 들어가긴 한데 20%밖에 안 들어가죠. 세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의 총 HP가 25% 증가합니다. 이것도 고정적으로 들어가죠. 얘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개 다 확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서 안정적인 결과를 내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라면은 세 개 다 너무 방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속가금 분들은 곰 같은 이벤트에 맞춰서 키울 수밖에 없는데 얘는 곰에서는 되게 안 좋죠. 얘는 전용 무기도 안 들어가고 스킬도 들어가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스탯만 들어갔는데 제가 전 세대 보병을 조이를 키우고 있었죠. 계속. 그러면은 이 조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곰 같은 이벤트에서는 조이한테 밀립니다. 무조건 3세대라고 해서 2세대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일단 수성은 비슷한데 스킬에서 완전히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곰에서는 조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세대 영웅들을 봐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 영웅이 보병이 알카란 말이에요. 근데 얘도 전용 무기가 수성이고 첫 번째 스킬이 5턴마다 보병 및 공병이 받는 피해가 70% 감소합니다. 2턴간 지속됩니다. 저는 이런 스킬 안 좋아한다 했죠. 왜냐면은 5턴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턴마다 스킬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병 및 공병이 받는 피해가 70% 감소.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가 2턴이 지속이죠. 그래서 이것도 턴 제한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가 보병이 주는 피해가 100% 증가하고 기병 및 공병이 주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이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보병이 주는 피해가 100%잖아요. 근데 보병 딜이 제일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병만 단독적으로 주는 피해량은 퍼센트가 높아요. 그렇지만 전체 부대가 주는 피해량의 100%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기병 및 공병이 주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세 번째, 보병 진영의 공격마다 목표에게 60%의 추가 피해를 주고 목표가 받는 피해를 25% 증가시킵니다. 1턴간 지속됩니다. 일단 보명이라서 아까 퍼센트가 높다 했죠. 그리고 60%나 들어가고 목표가 받는 피해가 25% 증가시킵니다. 이건 보병뿐만이 아니고 아마 기병하고 공병, 그러니까 우리 아군 부대 총 공격력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좋고, 근데 다만 턴 제한이 들어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릭하고 알카, 조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영웅이 용비란 말이에요. 얘가 룰렛이기 때문에 필수로 꼭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이로 더 버티느냐 아니면 교체를 하느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에릭 같은 경우는 스킬이 다 방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결장에 맞춰진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상 키워도 곰에서는 안 쓰는 애라서 패스할 거고 알카는 조이를 대신해서 곰에서 쓸 만큼의 가치가 있나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저는 한 세대 더 버틸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세대가 용비이기 때문에 물론 알카가 더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 정리를 하자면 페라는 무조건 키우셔야 되고요. 에릭은 잘하면 패스합니다. 그리고 예거 얘도 패스. 4세대 영웅은 로사. 얘는 일단 룰렛 영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키우셔야 되고 전용 무기도 공성이라서 좋죠. 스킬 내용도 첫 번째 40% 확률로 아군 전체 무대의 피해가 50% 증가한다.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높고 주는 피해가 50%라서 꽤 높죠. 두 번째가
적군 전체 부대의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20%밖에 안 들어가요. 세 번째가 궁병의 총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일단 버프 퍼센트는 높긴 하지만 궁병만 들어가는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대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전 세대가 마린이고 얘도 전용 무기도 똑같이 공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스탯은 로사가 2세대나 더 높기 때문에 더 좋죠. 그리고 스킬은 40% 확률로 얘는 50%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스킬은 똑같죠. 두 번째는 피해 감소, 세 번째가 50% 확률로 이번 피해가 50% 증가한다. 이것도 확률이죠. 얘는 세 번째가 고정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사는 필수로 꼭 키우셔야 되고, 보병이 알카죠. 얘는 아까 제가 패스한다 했죠. 그리고 기병이 마르곤데 얘는 수성이죠. 스킬 내용도 첫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의 총 공격력이 25% 증가합니다. 고정적으로 25%나 들어가는 거라서 좋죠. 두 번째, 아군 부대가 일반 공격을 받을 때 20% 확률로 회피한다. 일단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피해 감소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말장난으로 이렇게 한 거고. 세 번째, 기병이 25% 확률로 추가 1회 공격하여 200%의 피해를 줍니다. 일단 기병만 주는 거죠. 그리고 200%나 들어가는 거라서 꽤 높긴 하지만 확률이 너무 낮죠. 그래서 전 세대 영웅을 봐야 되는데 전 세대 페라를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전용 무기는 일단 페라가 더 좋고 스킬 내용도 제가 봤을 때 굳이 페라를 바꿀 만큼의 스킬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스합니다. 그래서 4세대 정리를 하자면 로사는 꼭 키워야 되고 마르고는 패스, 알카도 패스. 그리고 5세대 용비죠. 얘는 룰렛이기 때문에 무조건 꼭 키우셔야 되고 고민선은 조이하고 바꿔야 되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3세대나 차이 나는 거라서 꽤 차이가 크고 스킬도 지금 얘 보면은 첫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가 받는 피해가 40%의 확률로 50% 감소합니다. 이건 확률이고 일단 터지기만 하면 꽤 좋죠. 두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의 총 방어력을 25% 증가한다. 이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가 25% 확률로 200%의 피해를 준다. 확률이긴 한데 터지면 되게 세죠. 그래서 일단은 조이하고 테스트는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고 용비가 더 좋으면 곰에서는 용비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르드 기병이죠. 전용 무기는 직결이기 때문에 공성이죠. 스킬 보병과 공병이 받는 피해가 15% 감소하고 주는 피해가 15% 증가한다. 얘는 아까 힐대 같은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결 원으로서는 되게 안 좋고 집결 장으로서는 좋은 스킬입니다. 두 번째, 아군 기병이 공격 시 20% 확률로 적군 전체 부대에게 추가로 100%의 피해를 입힌다. 이거는 조건이 있죠. 아군 기병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 확률 너무 낮죠. 근데 터지기만 하면 100%의 피해를 입히는 거라서 좋긴 합니다. 근데 이 100%의 피해를 입히는 게 우리 팀 기병이 피해를 입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 아군 전체 부대가 입히는 피해인지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터지기만 하면 꽤 좋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기병이 4번 공격한 후마다 아군 전체 부대에 주는 피해가 25% 증가하고 받는 피해가 25% 감소한다. 2라운드 지속. 이것도 기병이 공격을 해야 되고 턴이 들어가죠. 4번. 그리고 아군 전체 부대에 주는 피해가 25% 증가. 그래서 이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꽤 좋고 받는 피해도 25% 감소라서 이것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꽤 좋죠. 근데 다만 턴 제한이 또 들어가죠. 2라운드 지속. 그래서 제가 전 세대는 페라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라를 바꿀 정도의 스킬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전용 무기는 같아요. 근데 스킬이 곰으로 비교를 했을 때 주는 피해가 15%밖에 안 주죠. 그리고 이거는 확률이긴 하지만 100% 추가 피해가 또 들어가고 이것도 25% 피해가 들어가죠. 근데 얘는 곰에서는 페라한테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용에서는 깡패예요. 얘는 키우되 곰에서는 페라를 쓰시고 전쟁용에서는 스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비안 얘는 궁병이고 전용 무기는 수성이죠.
그리고 스킬 내용은 아군 전체 부대에게 받는 피해가 25% 증가한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킬도 25%나 들어가는 거기라서 꽤 좋죠. 두 번째 스킬, 아군 전체 부대가 네 번째 공격마다 목표에 100% 추가 피해를 주고 목표가 다음에 공격받을 시 추가로 15% 피해를 받는다. 이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턴이 들어가죠. 네 번째 공격마다. 근데 이거는 100% 추가 피해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엄청 사기죠. 그리고 목표가 다음에 공격받을 시 추가로 15% 피해를 또 주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엄청 사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군 궁병 부대가 다섯 번째 공격마다 함정을 발동해 적군 전체 부대에게 추가로 60%의 피해를 입힌다. 이거는 궁병 부대가 조건이 들어가죠. 그리고 턴이 들어가죠. 이것도 다섯 번째 공격마다. 근데 고정적으로 60%나 입히는 거라서 이것도 꽤 좋습니다. 얘가 전용 무기가 수성으로 나와서 그렇지 공성으로 나왔으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역대급 영웅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대 궁병이 로사였죠.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용 무기는 로사가 더 좋죠. 그리고 스킬도 얘는 확률이고 얘는 피해 감소고 얘는 고정인데 궁병만 30% 증가죠. 그래서 얘를 키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사를 교차하기 위해서 뛰어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 스탯은 넘죠. 그리고 전용 무기는 이제 밀리죠. 스킬 내용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곰에서 고래분들은 비비안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가금 분들은 로사를 그냥 계속 쓰시면 되고 고래분들은 비비안 키우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수성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스탯이나 스킬이 이 공성이 전용 무기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좋으면은 그때는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5세대 총 정리를 하자면 얘는 필수고 비비안은 패스, 용비는 필수 이렇게 꼭 키우셔야 됩니다. 그 전용 무기는 수르드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성이기도 하고 얘는 전쟁용에서 계속 쓰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수르드를 주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6세대는 양, 얘는 공병이고 전용 무기가 공성이죠. 그리고 스킬 내용이 첫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가 내 턴마다 목표를 추가로 1회 공격해 100%의 피해를 입힌다. 일단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턴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공병이 공격을 할 때마다 목표의 40% 확률로 100%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 이것도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죠. 공병이 공격을 해야 되고 확률이 40% 확률이 들어가 있죠. 근데 터지면 100%의 추가 피해라서 터지기만 하면 되게 좋죠. 세 번째가 턴마다 40% 확률로 아군 전체의 부대가 입히는 피해가 50% 증가한다. 얘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는 매 턴마다 확률이 계속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터지면은 50%의 추가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는 엄청 사기거든요. 그리고 전세대 공병이 로사죠. 일단 전용 무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 스탯은 양이 더 좋죠. 그리고 스킬을 봐야 되는데 스킬도 양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병 소피아죠. 얘는 일단 룰렛 영웅이라서 무조건 키우셔야 되고 스킬 내용 첫 번째는 턴마다 40% 확률로 아군 전체 부대가 받는 피해가 50% 감소한다. 확률이죠 일단. 두 번째, 2턴마다 적군 목표에게 공포 효과를 부여하며 대상은 다음 턴에 40%의 기병 공격 피해를 1회 받는다. 해당 공포 효과는 1턴간 지속된다.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턴이 들어가 있고 지금 확률이 또 들어가 있죠. 40%. 그리고 기병 공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병하고 보병이 추가 피해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 효과가 1턴간 지속된다. 이것도 지금 턴이 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다 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군 전체 부대가 공포 효과가 있는 목표에게 주는 피해가 75% 증가한다. 이건 두 번째 스킬하고 지금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2턴마다 얘는 75%의 피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꽤 좋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일단 턴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 세대 기병이 일단 수르드죠. 일단 전용 무기도 수르드가 더 좋고 스킬 구성 내용도 보면은 수르드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롤렌 영웅이긴 하지만 공성에서는 수르드를 쓰시고 수성에서는 얘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르드 쓰고 있거든요. 얘가 수성에서도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키워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트리톤, 얘는 보병이죠. 전용 무기가 얘는 수성이고 첫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의 총 방어력이 25% 증가한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군 전체 부대의 스킬 피해량이 30% 증가한다. 원래 대부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25%가 거의 마지노선인데 얘는 그걸 뛰어넘었죠. 세 번째가 아군 보병의 총 HP가 20% 증가하고 기병과 공병의 HP가 30% 증가한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킬 자체만 보면 다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 보병이 용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무과금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본인이 키울 여력이 되는 분들은 얘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 경기장에서는 공성보다는 수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중과금 이상 분들은 이 BBM 같은 애들 아까 제가 수성인 스킬은 좋은데 수성이라서 조금 패스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키우셔가지고 이런 경기장에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